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주제를 준비하면서 관련 뉴스를 계속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지난 5월에 공군 여 부사관이 병영 내에서 거듭된 성추행 그리고 2차 가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이 일들이 왜 그치지 않고 자꾸 거듭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젊은 여성들, 패기 있는 여성들을 죽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여자들은 지금 징병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부사관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각 사관학교에서 또 여자들이 입교한 게 97년부터죠. 공군사관학교에서 여자 사관 생도를 뽑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장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여군 장군이 몇 번 배출된 바가 있고 매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군인들 50만 대군이라고 하죠. 50만 대군 중에 93%가 남군이고 7%가 여군인데 제가 그 여군들을 생각을 하면 많은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2000년부터 어른 성교육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경향신문의 그 미디어칸 성문화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국방부하고 군인 성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그 부대를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하고 같이 그 성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한테 감사장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그 군인 성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 군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정보나 이렇게 왜 저를 연결시켜주는 부사관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죠. 근데 여군들은 남군보다 훨씬 더 동기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남군들은 사실은 징병에 의해서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간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여자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여군이 되고 싶었던 꿈 이런 것 때문에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군인이라는 자부심, 명예, 자랑하고 좋아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군이 창설된 지 이제 70년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군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많이 있습니다. 2013년과 2017년에도 유사한 비극이 있었어요. 상사로부터의 강간이 있었고 성추행이 있었고 하지만 그때마다 군대에서는 성범죄하고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욕을 보였지만 사실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 후에 국군은 사건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목숨을 버린 부사관이 조사를 받은 그 상사는 일생에 이런 일 한두 번 있겠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를 했었죠.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 다른 부대로 보냈다, 전출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 그 피해자에게 얼마나 그 두려움과 불편함을 주었을지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매뉴얼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해자를 2달 넘게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사건의 심각함을 알고 부사관의 부모님들께서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오히려 지휘관들이 국선 변호사를 추천했었죠. 성심을 다해서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여부사관은 그 국선 변호사와 한 번도 면담을 하지 못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군대 내에서 이 성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사관에게는 계속된 회유와 성추행 들이 계속되었죠. 군대 내에 같은 남편이 된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부사관이 도저히 더 버틸 수 없게 만든 지경이 되어버렸던 거겠죠. 자, 군대 내에서 이렇게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여군을 동료가 아니라 자꾸 여자로 본다라는 거죠. 전 보훈처장이고 그리고 중령으로 예편한 피우진 씨는 그분이 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군들은 남군을 동료라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남군들은 여군에게 끊임없이 여성임을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요구하고. 그래서 남자 사령관이 회식 끝나고 나이트클럽에 혼자 있다라고 하면서 피중령한테 전화를 해서 당직 사관이 좀 가보시라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회식 자리에는 가장 높은 계급 옆에는 여자 부사관들을 앉혀서 마치 술집에 여자들이 옆에 앉아서 접대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 뭐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또 군 기강과 인권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군대 내에서는 상명하복, 그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과 자기 보전에 대한 그런 그 욕구가 훨씬 더 중요한 폐쇄적인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소수인 여자들이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군 생활을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일단 처벌이 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게 아니라고. 이런 일은 일생에 여러 번 겪을 수 있지 않아? 이건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휘자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 인사 승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반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군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성범죄 사건이 총 4,936건, 거의 5,000건 정도 되죠. 거기에서 기소가 44%, 반 좀 안 되게 기소가 됐대요. 그런데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게 그냥 기소가 안 될 거다, 처벌받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 안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뻔뻔스럽게 성폭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상명하복 문화, 여성은 작고 상위 계급의 남자가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직 내 성폭력은 위계에 의한 것입니다. 상관들은 그 밑에 있는 부하에게 그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상명하복이 되는 수직적인 세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군대라든지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특히 성희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거는 정말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수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보다는 집단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여군이 굉장히 만만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군 내부에 있는 감찰기관이 성범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밀 유지도 안 되고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담실도 많지 않고 지휘자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될 건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로서 입지가 굉장히 좁은 여군들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그 사람들이 처벌되기까지가 너무나 지난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자기 생명을 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폭력에 대해서 감수성을 좀 높이셔야 됩니다. 감수성을 높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피해자가 내 소중한 사람이면 나는 어떨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후배보다도 훨씬 더 내가 더 실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 내 딸이나 내 애인이나 내 아내가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내 기분이 어떨까? 나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가해자 편을 들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거, 성폭력 예방 교육보다는 오히려 인권이 베이스된 성평등 교육, 차별을 없애는 그런 성교육을 하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예방 대책으로 생각을 해볼 거는 성범죄 피해 예방 대책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 처벌 규정도 좀 강화하고 그리고 봐주는 문화가 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관리나 평가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관들이 입대하고 나서 7년간 의무 복무를 하지 않으면 전역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꼭 그렇게 7년이라고 못을 박아야 된다면 거기에 여러 시행세칙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왜 그 의무 연한 때문에 발목 잡혀갖고 신고도 못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컨택지가 없는 이런 상황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 상담 인력을 좀 확충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하는 감찰 제도를 군 내부가 아니라 군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왜 군대 내 홈페이지에 언제라도 군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한적 신고인지 비제한적 신고인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제한적 신고를 하면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걸 전혀 알리지 않고 상담이나 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제한적인 신고를 하면 그거는 이제 정말 지휘관도 알게 되고 피해자가 누군지 알게 되고 가해자가 누군지 알게 되고 굉장히 엄격하게 재판까지 가서 처리가 되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고 있던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면 그 피해자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사든 군대든. 근데 사실 그 피해자들은 그 일을 계속하고 싶고 직장은 뭐 부업이나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의 어떤 인생이고 삶인데 성폭력 당한 사람이 그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적 동의에 대해서 좀 더 왜 많은 훈련을 할 수 있는 성교육도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군인은 명예로운 일이죠.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그 군인을 가장 명예로운, 뭐 영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명예로운 그런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진정한 명예고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3년 상관의 성추행 협박으로 약혼자 두고 자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그분은 대위였어요. 육군 대위였는데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명예가 중요한 이 나라의 장교입니다. 정의가 있다면 저를 명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글을 남기고 세상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여부사관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히려 살고 싶었겠죠. 명예롭게 군인으로 살고 싶었을 텐데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고 자괴감, 절망에 빠지게 만든 군대라는 조직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많이 좌절감을 느끼셨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슬펐을까요?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동료가 나를 공격한 폭력으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고인이 되신 공군 여부사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이런 가슴 아픈 죽음이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그 국방부에 부탁드립니다.